밤중에 갑자기 종아리가 비틀리듯 조여오면서 잠에서 깬 적 있으십니까? 발가락이 아래로 꺾이고 종아리 근육이 단단한 돌처럼 굳어버리면서 움직이지도 못한 채 이불을 움켜쥐고 버텨야 했던 경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또 쥐가 났구나.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넘기시죠.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사실 많은 경우 단순한 근육 경련이 맞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종아리에 생기는 통증은 단순한 피로 때문일 수도 있지만 몸속 순환 문제나 수분 부족 또는 다른 건강 신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치 집안에서 작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단순히 음식이 타는 냄새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더 큰 문제를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4가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종아리에 쥐가 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밤중에 갑자기 통증이 왔을 때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근육 경련인지 병원을 찾아야 하는 위험 신호인지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런 통증을 다시 겪지 않도록 하는 예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하시면 밤마다 다리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는 일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아리 쥐를 단순히 피곤해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낮에 많이 걸어서 그렇다거나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조금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쥐가 난다는 것은 근육이 갑자기 과도하게 수축한 상태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고무줄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무줄을 잡아당겼다가 갑자기 놓으면 확 줄어들죠. 근육도 비슷합니다. 신경에서 보내는 신호가 순간적으로 어긋나면 근육이 멈추지 못하고 계속 수축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버리고 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종아리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수축된 근육을 더 자극하면 오히려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이미 꽉 조여진 나사를 더 조이는 것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했을 때입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있거나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다리 혈관이 눌리면서 혈액 흐름이 느려집니다. 정원에 물을 주는 호스를 접어놓으면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근육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근육이 쉽게 경직되고 쥐가 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몸속 수분 부족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상당 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몸이 물을 저장하는 능력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젖은 수건은 부드럽게 접히지만 마른 수건은 딱딱하게 굳어있듯이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도 쉽게 경직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 더 자주 물을 마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미네랄 균형 문제입니다.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성분들은 근육이 움직일 때 신호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들이 부족하면 근육이 언제 멈춰야 할지 혼란을 겪게 됩니다. 마치 교차로의 신호등이 고장나면 차들이 엉키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마그네슘만 먹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분, 순환, 영양 균형이 모두 함께 맞아야 근육이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균형이 조금씩 흐트러집니다. 근육은 줄어들고 반응 속도는 느려지고 몸속 수분도 점점 줄어듭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가 윤활유가 부족해지면서 점점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생활 습관도 예순을 넘기면서 갑자기 다리 경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아리쥐는 단순한 근육 경련이지만 드물게는 더 심각한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다리 혈관에 혈전이 생긴 경우입니다. 혈전이란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 덩어리가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혈전이 다리 정맥을 막으면 통증과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덩어리가 혈관을 따라 이동하다가 폐혈관을 막으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근육 경련과 위험 신호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한쪽 다리만 유난히 심하게 붓는다. 종아리가 뜨겁고 붉게 변한다. 스트레칭을 해도 통증이 계속된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호흡이 갑자기 힘들어지거나 가슴 통증이 동반된다면 즉시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 신호가 없다면 대부분은 단순한 근육 경련입니다. 이 경우에는 간단한 방법으로 통증을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늘려주는 것입니다. 쥐가 났다는 것은 근육이 과도하게 짧아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해결 방법도 명확합니다. 근육을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늘려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종아리에 쥐가 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하실 부분입니다. 밤중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통증을 풀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 순간 너무 아파서 당황합니다. 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종아리를 주무르거나 두드리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움직이지도 못한 채 몇 분을 그대로 버티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원리를 알면 훨씬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쥐가 난다는 것은 근육이 갑자기 짧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도 아주 분명합니다. 짧아진 근육을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늘려주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흔한 상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아리에 쥐가 난 경우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 발끝이 아래로 꺾이는 느낌이 들면서 종아리가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입니다. 앉아있는 상태라면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 보십시오. 그리고 손으로 발가락이나 발바닥을 잡아서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십시오. 이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릎을 굽히지 말고 가능한 한 곱게 펴는 것입니다. 무릎이 구부러지면 종아리 근육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손이 발에 닿지 않는다면 수건이나 긴 천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수건을 발바닥에 걸고 양쪽 끝을 잡은 뒤 몸쪽으로 천천히 당기면 종아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경련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서 있을 때 쥐가 났다면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몸을 지탱하십시오. 그리고 쥐가 난 다리를 뒤로 보내고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종아리 근육이 천천히 늘어나면서 통증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동작은 마치 아침에 기지개를 켤 때처럼 근육을 길게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아프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초만 유지하면 근육 긴장이 풀리면서 통증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발바닥이나 발가락에 쥐가 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는 발가락이 안쪽으로 말리듯이 수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발가락을 위쪽으로 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손으로 발가락을 잡고 발등 방향으로 천천히 젖혀보십시오. 접힌 우산을 펴듯이 발가락을 펴주면 발바닥 근육이 늘어나면서 경련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서 있는 상황이라면 뒤꿈치에 체중을 실어 보십시오. 발끝이 아니라 뒤꿈치 쪽으로 몸의 무게를 실으면 자연스럽게 발가락이 위로 올라가면서 발바닥 근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쥐가 났을 때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몸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 때문에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게 됩니다.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며 몸을 움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종아리 근육이 더 짧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접힌 호스를 더 접으면 물이 더 흐르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밤에 쥐가 났을 때는 가능하면 다리를 곧게 펴십시오. 그리고 발등을 얼굴 쪽으로 천천히 당겨 보십시오. 만약 침대 끝이나 벽이 있다면 발바닥을 그곳에 대고 밀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발바닥으로 벽을 밀듯이 힘을 주면 종아리 근육이 반대 방향으로 늘어나면서 경련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아리 가운데 부분을 눌러주는 것입니다. 종아리를 손으로 만져보면 근육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릎과 발목 사이의 중간 정도 위치입니다. 이 지점을 엄지손가락으로 강하게 눌러보십시오. 몇 초 정도 압력을 주면 신경 자극이 전달되면서 근육 긴장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마치 긴급 정지 버튼을 누르듯이 말입니다. 테니스 공이나 작은 공을 종아리 밑에 두고 천천히 굴리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몸의 무게를 이용해 근육을 눌러주면 뭉친 근육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쥐가 풀렸다고 해서 바로 일어나 걷지 마십시오. 방금 심하게 수축했던 근육은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접힌 종이를 펴도 접힌 자국이 남듯이 근육도 바로 정상 상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최소 몇 초 정도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근육이 안정되도록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종아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십시오.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가볍게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다시 원활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쥐가 풀린 후에도 종아리가 뻐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따뜻한 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종아리에 대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근육 긴장이 완화됩니다. 반대로 차가운 물이나 얼음 찜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 온도는 근육을 더 수축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제 응급 상황에서 통증을 푸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생활 습관과 예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자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움직이다가 피곤한 상태로 바로 잠자리에 드십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몇 분 정도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면 밤중 경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다리를 앞으로 뻗고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몇 번 반복해 보십시오. 짧은 시간만 투자해도 종아리 근육이 충분히 이완됩니다. 두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쉽게 발생합니다. 특히 낮 동안 충분히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미네랄 균형입니다.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성분들은 근육과 신경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통해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나나, 시금치, 견과류, 콩류, 우유 같은 음식은 이러한 영양소가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다리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다리 근육이 쉽게 경직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잠자기 전에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꺼운 양말을 신고 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리쥐는 단순한 근육 경련이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한쪽 다리만 심하게 붓는다, 종아리가 붉게 변하거나 뜨겁다, 스트레칭을 해도 통증이 계속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것은 근육이 갑자기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수분 부족, 미네랄 균형 문제, 혈액순환 저하 등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쥐가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근육을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늘려주십시오.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거나 벽을 밀어 종아리를 늘리는 동작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 잠자기 전 스트레칭, 균형 잡힌 식사, 다리 보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밤에 겪는 고통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이나 지인들과도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을 보내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